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38.5K 뚫는 걸 도전했던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을 하며 37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202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FTX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38.5K는 과거에도 몇 번 도전을 했다가 그 뒤에 하락을 했던 구간입니다. 지금도 또 도전을 했다가 일부 이 숏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고 나서 아주 강한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38.5K 라인은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40K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환물맵을 보게 돼서도 이 매도벽이 38.5K에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은 38.5K 라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게 되면 예측치가 4.9%입니다. 근데 실제가 5.2%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더 잘 발전해 나가고 있는 아주 강한 경제 체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에 베팅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GDP가 올라가게 되면 강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는 GDP 발표 이후에도 10년물 채권 금리인데요. 보시게 되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발표 이후에도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와 같거든요. 그 말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랠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은 금리 인하에 아주 급속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연준 의원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1분기나 2분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이야기를 하면 38.5K에 4번이에요. 굉장히 강한 시도를 4번을 했다가 모두 다 맞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되면 이걸 RSI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4번 맞고 내려온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만큼 이제 망치를 잘 그리는 친구인데요. 보게 되면 4번 맞았죠. 근데 과거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4번 똑같습니다. 맞고 내려왔을 때 5번째 시도에서 그걸 뚫고 강하게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5번째 시도 요 라인에서는 40K까지 한번 힘있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게 그림상으로도 이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가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인플로우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오는 물량을 봤을 때 그 물량이 매우 크지 않다. 아주 적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장일 때 비트코인을 던지려고 거래소로 보내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이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반전이 된 이후에는 그 물량들이 아주 드문드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셀 프레셔 부분들이 줄어들어서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플라이 디맨드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고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보상이 반으로 줄고 사람들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로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만 봐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입금량, 그러니까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그러니까 거래소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 최저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물량이 거래소에서 보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첫 번째로는 거래소를 믿지 못해서 밖으로 빼내고 있는 거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빼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거래소의 물량이 적은 거는 던져질 수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하락 프레셔가 적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거고요. 장이 반전을 했을 때 던질 수 있는 물량이 거래소에서 극히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한 60% 이상 지배하고 있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언제 되냐,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블랙록에서 SEC를 다시 한번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SEC와 블랙록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실제로 보관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TF를 다시 현물로 바꾸는 걸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수정되어 있는, 거기서 SEC가 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블랙록이 수정을 해서 수정되어 있는 문서를 다시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논의는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 위해서 그 디테일한 운영 과정을 지금 수정해 나가고 있다. 블랙록은 이미 굉장히 빠르게 앞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승인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띄고요.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을 90% 넘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곁에 왔는지, 어쩔 수 없이 SEC에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레이스케일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신탁 운영, 그러니까 GBTC를 운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는 거에 대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레이스케일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때마침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승인되고 안 되고 그 결정되기 전에 자기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 발언들과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뭐 안 좋다라고 하다가 그 뒤에는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5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크립토에서 한국분 중에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를 잘 분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댄님이거든요. 이분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튀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게 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뭐냐, 첫 번째로 미국, 그리고 미국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너무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관들은 코인베이스를 이용한다,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코인베이스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미국, 그리고 미국 기관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걸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움직임을 자꾸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비싸더라도 더 사고 있습니다. CME의 그러니까 어제도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리미엄 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싸게, 그러니까 기관들은 조금 비싸도 그냥 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까요? 이 기관들은 월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월가와 밀접하고, 또 월가와 밀접하다 보니까 블랙록, 아크, 뭐 SEC의 움직임,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가끔 저녁도 먹고 뭐 하겠죠. 그러면서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그러면서 기관 애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도 그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 제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굉장히 더 많이 스마트해진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습니다.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의 이 차이, 역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되면은 롱텀 홀더들이 숏텀 홀더한테 비트코인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롱텀 홀더들은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거를 너무나 이제는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절대 안 뺏기고 있다, 이런 모습과 같고, 두 번째로는 숏텀 홀더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폭발력은 날로
엄청 커질 거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고래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은다고 했는데 그때 9,000개였거든요. 9,000개였는데 추가로 2,000개를 더 더해가지고 11,000개까지 모았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만큼 급하게 보시면 이렇게 모은 거예요. 11월 달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11,000개를 모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수량을 엄청나게 빠르게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아마 미국에 있는 특정 기관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기관이겠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노보그라츠가 다 내년에 2024년도에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했는데 딱 이맘때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년 11월 달 요때쯤에 비트코인 가격을 노보그라츠는 올타임 하이를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6만 불 넘어가는 게 딱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노보그라츠는 1Q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가격이 확 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Q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3Q, 4Q에는 뭐가 있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혼란의 기간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Q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2Q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3Q, 4Q 때 미국 대선 즈음 해가지고 전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돌파할 거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좋아질 거다라고 베팅을 했었고요.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하는 뷰입니다. 자, 그럼 좋기만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늘 견지하면서 트레이딩을 임해야 됩니다. 왜냐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릴 때 이게 흔드는 거구나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 고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1%의 사람이 플러스 수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롱텀 홀더들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90%의 사람, 93%의 사람이 이득일 때 그 뒤에 조정이 왔다. 그 뒤에 조정이 왔다. 그 뒤에 조정이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세력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2015년 모델이면은 이런 거예요. 2015년도 모델은 떨구고 싶었는데 많이 못 떨궜어요. 왜냐면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쭉쭉쭉 올랐었고. 근데 요때 같은 경우는 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도 그냥 떨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떨궜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때 학습을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 하락뿐만이 아니고 이 기간 조정 오랫동안 횡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떨궜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도 사실은 사람들을 피말리게 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저는 2015년도 모델이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조금만 빠지면 달려붙고 조금만 빠지면 달려붙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이런 조정의 기간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력들은 절대 그냥 안 준다. 그런 시도들을 어디서 하고 있냐? FTX가 가지고 있는 FTX가 GBTC를 거의 한 1조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현재 가격으로 한 1조 정도 들고 있는데 이거를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FTX가 가지고 있는 GBTC, 이게 물량이 있거든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한 1조 정도 되는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거를 법원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제 보시게 되면은 뭐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준비를 다 하고 있죠. GBTC를 가지고 있는 이 FTX 같은 경우도 이게 두 가지의 움직임이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물로 바꾸고 그 뒤에 그 현물을 던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그 구간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잘 트래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력들이 절대 그냥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이 규제 관련된 이야기를 트래킹을 하다 보면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재무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이제 암호화폐 기업의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다. 아주 규제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할 거다. 시장에 안 좋은 소식, 이번에 바이빗 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이거 재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셀 프레셔, 하락 프레셔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코인을 아주 많이 흔들 가능성이 있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가는 게 결국은 여기를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 알고 흔들림을 받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이 되어 왔다. 3번 반복이 됐죠. 4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코인원에서 그러니까 테더를 거래를 지원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
외국 거래소로 보낼 때 그냥 뭐 리플이나 트론을 이용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USDT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놀라워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